어제 우리가 그 할리제이랑 네. 브랜든이랑도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그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 부분이 맞아요. 그렇게 일이 타격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케팅도 직접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제 브랜든에게 맞는 팁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언스쿨링을 고민할 정도가 된다면 아무래도 정말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교육에만 포커스 맞춰서 딱 학교에 적응을 못하거나 교육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언스쿨링을 관심 갖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진짜 본질적인 언스쿨링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또 이 벌이에 대한 부분,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그 부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맞아요. 이제 건강한 벌이는 둘째 문제라도 이제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또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쵸.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네. 되게 짧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지금 솔직히 여기에 지금 함께 계시는 분들도 뭐 남편분은 일하시고, 거의 대부분 남편분들이 일하시고 지금 아내분들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예. 어제 브랜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그런 고민들은 다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결국 그 여정을 거쳐왔던 거잖아요. 당신하고 저하고 한 명씩 교대로 주양육자 역할을 해보다가 네. 이제 제가 주양육자가 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또 반대, 이제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신도 어떻게 하면 더 시간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너무 하면 할수록 너무 좋고 아이들과 언스쿨링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한데, 이 시간을 내 배우자랑 또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괴로웠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꼭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이 둘 중에 뭐 한 분이, 그러니까 남편분이 육아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처럼 재택근무를 집에서 하지만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나간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죠. 우리는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내분들이 오히려 더 재택근무에 이런 능력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두 분이서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무조건 남편이 우리도 외부에서 이거를 일을 한 한다기보다는 3년 계속 신경 쓰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속 생각도 많이 하고 도전도 해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SNS 쪽을 뚫어보자 해가지고 그쵸. SNS 이제 인스타그램 관리하는 거를 이제 재빠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거고, 그러면서 그걸 회사에 적용을 해가지고 재택근무화를 시킨 거잖아요. 네. 결국은 부부가 계속 같이 찾아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네. 한쪽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버는 주체가 된다 했을 때 결국 그거 같아요. 지난날에 이 산업 자체가 풀타임 근무가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보니까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라든지 디자이너들은 재택 시스템이 이미 기존에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외의 영역은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재택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근데 강제로 그게 생겨서 요즘에는 그건 좀 좋은 흐름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재택 자체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꼭 집에서 아이를 무조건 같이 돌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채워지는 게 있고, 또 중간중간에 잠깐씩이라도 식사할 때라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근데 막상 또 재택을 하신 분들이 뭐 끔찍하다고 너무 싫다고
회사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뭐 그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언스쿨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스쿨링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다들 재택이라든지 이런 네. 그러니까 대안학습을 하듯이 어른들도 대안적인 일하기 방법이 음, 필요한 건 필요한- 아닌가. 그래서 그걸 그런 걸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찾아야죠.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되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결국 일정한 페이를 받으면서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해달라고 회사에다 딜을 하려면 결국은 이 페이 대비 많은 것을 회사에 줘야만 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딴 사람하고 똑같이 일하면서 그렇죠. 나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뭔가 강력한 결국은 이게 서로 간에 필요 충분 조건이 오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조건을 받아들여서라도 우리를 쓸 수밖에 없는 어떤 포지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많은 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지금 다 언스쿨링 패밀리를 통해서 고릴라 아재를 통해서 만난 거니까 다들 인스타를 하고 계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이왕 하는 거 이렇게 놀듯이 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네. 의외로 인스타그램을 아예 킬 줄도 모르는 사업가들도 많고요. 진짜 이 SNS 관리를 아예 좀 보면은 그래도 유덤은 아무튼 이제 유튜브 영상도 찍어보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은 유튜브로 생활비를 벌 정도가 되려면 그건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힘들죠. 그쵸. 컨텐츠가 뭐냐에 따라도 다르지만 10만 정도 구독자가 되더라도 있어도 월 100만 원 정도 버리는- 버는 거라고 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뭐 바이럴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쵸, 돈을 그쵸. 버는 거지 예. 유튜브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거는 정확히는 애드센스로 버는 그쵸. 거는 정말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고 음, 이제 다른 것들로 벌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도 역시 그 다른 것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SNS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회사에다 딜을 해가지고 이제 SNS 관리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하면서 그러니까 페이는 고정시켜놓고 SNS 관리까지 우리가 하겠다. 대신 이제 페이를 이제 시간을 이제 줄여달라. 지금 2년이 됐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딜을 한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SNS 관리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그 사람한테도 돈을 이만큼 줘야 되는데 그때는 엘리가 이제 SNS가 익숙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집에서 제가 관리를 했거든요. 그 이제 회사에 필요한 관련된 뭐 이제 사진을 만져야 되거나 하면은 그런 것도 다 만지고 그러니까 컨텐츠 만드는 것도 신경을 쓰면서 그거를 제가 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한 페이에 2명을 쓰는 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로 인해서 또 집에 있을 수 있고 그만큼 이게 실력이 또 늘어나면 시간을 또 많이 써야 되는 일은 아니다 보니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이뤄낼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여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뭐 엄청난 이제 재능을 다재다능함을 갖고 있어서 혼자라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문제 없이 그 안에서 승부를 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근데 다들 능력들이 다들 있는데 그쵸? 그게 아닌 분들은 아무래도 부부가 함께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재택근무로 안 되는 업종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예. 그럴 경우는 힘드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어떻게 솔직히 근데 못하죠. 진짜 모든 것이 되는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아이가 아픈 경우라든지 방금 맞아요. 당신 얘기한 특수 직종이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 멤버 중에 남편분이 소방관인 분이 있잖아요. 아니 뭐 소방관인데 재택근무 하겠다 그러면은 뭐 집에 있다가 어떻게 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경찰관이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이제 예를 들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그쵸. 그거는 내가 일하고 있는 예를 들어 구청에서 일한다 했을 때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구청장이 허락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정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어렵죠. 그쪽 분들은. 근데 이제 개인 사업을 또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개인 사업의 형태가 어떠냐가 또 관건인 거고, 결국은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재택화 시키는 부분에 대한 그거에 그렇죠. 국한되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 동료 중에서 한 명은 이렇게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남편이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가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랑 함께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남편은 그 일을 그만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또 혼자서 이거를 벌면 또 그게 또 이제 뭐 이렇게 지출이나 뭐 이게 수입이 또 안 되고, 이래서 자기네들은 언스쿨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아니, 그렇게 얘기들을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이게 외벌이든 맞벌이든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명이 얼마큼 벌고 있는데 두 명이 절반씩 번다고 해서 이 한 명이 버는 돈의 절반씩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이만큼 갖고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절반이라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반이라는 일의 구조를 따져보면 그게 알바죠, 결국. 어떤 면에서는 고액 알바를 할 수 있는 이 시장에서 고액 알바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정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계약직 채용하는 걸 맞아요. 좋아하잖아요. 네, 엄청 많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거를 되게 잘 공략을 하고 있는 음.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를 쓰면 네. 정직원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네.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잘라도 된다. 네. 편하게 잘라라. 한두 달만 일하고 안 한다고 해도 된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잘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고객을 자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계약직인 사람들은 내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역량 개발을 하면서 회사에다가 그 딜을 거는 거죠. 쇼부는 1어죠. 예, 딜은 영어고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예, 협상을 하는 거죠. 예, 협상은 한문이지. 그렇죠. 중국은 아니잖아요. 예,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일 처리 제대로 하고 문제 안 생기는데 정직원으로 할 필요도 없고 뭐 금액도 괜찮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싸니까. 그렇죠.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분 뭐지? 뭔가 했더니 뭐 쓰고 있어요. 뭐 쓰고 계시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그 회사들마다 있는 그 계약직 포지션을 어떻게 뚫을 거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틈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말 각 가정마다 비즈니스를 뭐 하고 있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또 업종에 따라서 또 맞아요. 아이들의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고 맞아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도 되죠.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보내고 난 후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또 다들 이제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게 또 달라질 것 같네요. 그러면. 커다란 케이스로 보자면 무조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두 분 다 진짜 안타깝게도 역량이 너무 안 돼. 진짜 말단직밖에 안 되고 지금부터 역량을 기르자니 한계가 있어. 그런 분들인 경우 정말 저소득층 중에도 있죠. 선택적 가난을 그러니까 가난을 선택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내몰려 있는 분들 그런 그럼요. 분들의 그렇죠. 경우 어떻게 언스쿨링을 하냐 했을 음. 땐 정말 그런 분들한테는 참 저희도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민하고 있긴 한데 정말 한 분이 일하면서 최저 급여도 못 가져간다 하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집세까지 포함해서 200까지 맞췄잖아요. 200까지 맞춰봤는데 150까지도 맞출 수 있겠다. 그런데 150까지 맞추려면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그쵸.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결국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먼 미래지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는 그런 저소득층의 가정들이 이제 언스쿨링을 하면서 또 시간적으로도 또 시간을 벌고 역량 강화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이 사회의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교육, 어떤 자기개발적인 교육 같은 것들이 공동체 내에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외벌이가 가능하면, 근데 외벌이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 쪽은 그만큼의 이제 수익을 얻을 수가 없고, 기존에 벌이를 하고 계신 분은 뭐 어떤 절반만 출근한다든지 뭐 아니면 아예 풀타임으로 재택을 한다든지 그런 거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업종이라고 했을 땐 결국은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참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사실 그런 경우 별로 없었잖아요. 그치. 보면 저는 어쨌든 한쪽은 맞벌이를 해야 맞벌이를 되는 경우들 보면은 안 해도 되는 집이 태반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고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는데 혼자 버는 거보다가 아니라 이 한 달에 쓰는 생활비나 한 달에 쓰는 비용, 한 가정이 이제 쓰는 그 비용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더, 예를 들면 그렇게 번다. 솔직히 그럼 그 100만 원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 안 벌어도 되잖아요. 네. 그러고서는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그러니까 언스쿨링을 하는 게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데 네, 지금 당장 그 100만 원 버는 게 더 그쵸. 커 보이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얘기가 들어가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얘기가 들어가면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결국 집도 포기하고 자동차도 포기하고 여행도 포기하고 그런 이런 것들을 것도 하나씩 나오지.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이랑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되게 많이 이게 달랐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어쨌든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될 거 아니냐. 그 사고가 고정이 돼 있는 분들은 솔직히 못하죠. 나는 못할 거라 생각해요. 못해요. 왜냐면 한 명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집을 마련해요? 그렇죠. 예, 둘이 같이 벌어도 마련하기 어려운데 그럼요. 일반적 가정들이 그러면은 한 명이 벌어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둘이 벌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건데 내 집 마련에 대한 거를 못 접는다고 하면 무조건 맞벌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가정은 대출 받아서 또 그거 갚아야 되고 그쵸. 이러면 이제 일해야 되는. 언스쿨링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정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부모가 둘 다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네. 애는 그냥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 있는 거죠. 그냥 운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예 그래서 완전히 물질적으로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에 빠져 있으면 사실 언스쿨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결국 이제 본질로 네. 돌아가겠다라는 건데 그거 자체가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외벌이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그냥 아이를 그렇게 돌보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경제적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아이를 내동댕이 쳐놓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번 돈 애가 다 까먹어요. 진짜 그거는 진리의 진리. 진짜 맞아요. 애가 나중에 다 까먹어요. 그거 집 사놔도 그 집 팔아가지고 팔아서 뭐 해줘야 되고, 애가 자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20대 30대 넘어가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돈 다 까먹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그들이 내 집 마련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절대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라는 곳이, 또 사교육비를 들여서 보낸 학원이라는 곳이 내 아이를 20살이 넘어서는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성과 기술적 교육과 그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 맞벌이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쪽 부분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인성은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학교에다 맡겨놓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나마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도 학교 공부만 그렇게 오로지 공부만 하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얼마나 회사에서 정말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너무 예. 많이 받고. 그쵸. 그러면 결국은 한참 공부할 수 있고 관심사를 찾아서 몰입할 수 있는 시기에 그걸 잘 잡아주지 않으면 어차피 나중에 가서 이 아이 뭐 그렇다고 20살 지나서 정말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러면 애가 자리를 못 잡고 있으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데리고 살면서 챙길 수밖에 없는데 그냥 영원히 맞벌이 해야 되는 거고, 영원히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뭐라도 하겠다 그러면은 집에 저기 대출 받아서라도 대주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 일찌감치 생각했던 내 집 마련의 그 자금은 어차피 날아간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예, 저희는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는 로니로기가 일찌감치 인성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최소한의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자. 스스로 예, 할수 그리고 있게끔. 계산을 딱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50 정도부터는 왕성하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 전까지는 우리도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좀 더 시간을 실력 강화를 더 하고 뭔가 이 시장에서 필요로 할 만한 그런 포지션을 잘 찾아서 계속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놓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족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딱 매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뒤에 가서 마음 편하게 애들 다 키워놨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선택한 거고, 이제 뭐든지 때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50 넘어서부터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한다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늦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아이들이 잘 커 있으면은 그 이상 바랄 게 그렇죠.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집이 있는 거랑.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절대적 믿음, 공교육이 그것을 해줄 거라는 그 절대적 믿음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뭐 그쵸. 종교적인 그 신념처럼 학교가 그걸 해줄 거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공부해서 그런 답을 내놓은 게 아니라 막연하게 맹신하고 있는 거죠. 아주 막연하게.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해야 돼. 타이로 인해서 밀려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보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그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코로나 때문에 생긴 맞아요.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일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저기서 이 경제적으로 이제 흔들려 버리니까 이미 일도 이제 그렇고. 심각하게 내몰린 분들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아직은 이제 내몰려 있지 않더라도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지 그런 고민들을 또 하고 그렇죠. 계시고 불안해서. 그래서 이 시점에선 더더욱이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산정을 해서 생각하셔야죠. 최악의 상황을 음. 스스로 선택적 가난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다시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쵸.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지금 거의 한 1년 네? 부부가 생각만 만든다면 네. 부부가 생각만 맞다면 어떻게든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죠. 그 며칠 전에 저 이제 지인이 가족이 놀러 왔어요. 네. 남자애 두 명이 그리고 있는데 그 아내는 애가 36개월까지만이라도 엄마가 같이 붙어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 근데 어린이집 다 보내는데도 뭐 끝까지 이제 남겨서 안 하고 가서 데리고 가고 엄마가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둘째가 32개월이 됐거든요. 네. 근데 남편은 거기 맡겨놓으면 되지 뭘 그러냐 하면서 이제 맡겨놓고 돈 가사에 벌어요. 좀 도움이 됐. 가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뭔가 좀 일을 더 이제 해라. 좀 더 이렇게 내 집 마련도 그렇고 그런 돈 걸 벌 우리가 수 준비해야 있게. 되지 않냐. 그쵸. 쟤는 아니, 그런 짓들 맡기고. 많죠. 그럼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그러니까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응. 두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자녀 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고 없으신 첫 번째로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네. 인생에 대한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이라는 꼴이라든지 요런 단편적인 것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인생 어떤- 전체에 그쵸. 대한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아주 막연하게 맹신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당장 그냥 살아가는 것만 예. 그 아내분의 가장 큰 메인 이슈는 남편을 어떻게 이해시키는가. 이게 가장 큰 이슈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를 하고 막 같이 공부해야 될 것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같은데. 다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같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또 남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회사 갔다 오면 또 이제 술자리도 자주 가지고 남자는 밖에서 막 이런 게 있는 젊은 친구인데도 그렇고. 네. 참 그냥 이번에는 그냥 듣고 뭘 많이 말을 해주지 못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 저희도 이제 주변에 맞아요. 이제 여러 네,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 있어요. 나누다 보면 저희는 좀 그런 기조를 이번에 좀 선을 긋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목마르지 않은 이상은 답이 안 나와요. 네.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예. 해줘도 안 들려요. 그리고 한쪽만 목말라서도 답이 안 나와요. 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진짜 여차하면 지지고 볶고 해서라도 문제가 생겨서 와 진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리가 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을 세워야 되는 어떤 영역까지 또 가라고 푸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집을 다 뒤집어 놔라 그냥 뒤집어 엎어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참 그럴 때 반대 입장에 있는 분이 그분은 너무 괴롭죠. 아내분은 지금 되게 힘들겠네요. 예. 아내분은 어떻게 스스로 혼자서라도 지금 공부를 하고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만약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당신은 원래는 당신은 이제 그런 쪽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제 저 만나서 관심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생긴 거잖아. 이제는. 이게 중요한 걸 알아. 자, 그때는 그러면-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이 마음 그대로 과거로 딱 돌아갔는데 네. 만난 남편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나고. 예. 저도 저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난 내가 박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 아니 설득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서 박사가 돼서
나의 학력으로 누른다? 아니 학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설득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설득은요 그 상대방도 음. 공부를 해야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은 공부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알려는 의지가 없는 거잖아.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뿐이고 네. 이거는 깨트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 돼! 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해를 시키려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예, 그 사람이 뭔가 그래도 세상살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랑말랑한 사고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내가 박사가 되든 뭐가 되든 얘기를 했을 때 먹히는 것도 그랬을 때 먹히는 거지 아예 닫고 있으면 안 먹혀요. 절대 안 먹혀요. 인간이 원래 그런데 박사가 된다고 해서 얘기를 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